예. 네. 그 미국 증시부터 보려 그러는데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네.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왜요? 이게 완연한 상승장이거든요. 음. 근데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데 요즘에 완연한 상승장 같지는 않은데. 완연한 그래요? 상승장이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 숫자로 보면 완연한 상승장인데 네. 이게 막 힘이 강하진 않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기보다 약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들이 모아서 상승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승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에 대한 그 반론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완연한 상승장이 아닌 거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이. 예, 어쨌든. 네, 일단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존스 0.3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02% 하락, S&P 500은 0.18%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그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는데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지난 한 주 동안 1.4%, 3.2% 오르면서 네.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2.5% 오르면서 6월 중순 이후에 최고의 한 주를 글쎄 보냈습니다.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불안감들은 있었는데 그 좀 제일 걱정했던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9월 FOMC에는 이제 동결 가능성에 대한 90% 보더군요. 네, 90% 예.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3.8% 발표가 됐는데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게 고용 왜 이렇게 뜨거워? 실업률 왜 이렇게 낮아? 그런 얘기들 하던 것들이 조금 안심을 하게 되는 국면이 됐고요. 3.8이 가장 높은 거예요.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3대인데. 예. 근데 어쨌든 그동안 워낙 뜨거웠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3.8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1년 반 만에 제일 높아. 그러면은 조금은 국면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특이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 예. 기준입니다. 62.8%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경제활동 참가 거의 못하고 거의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걸로 그렇죠. 많이들 생활을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슬슬 주머니가 비어간다. 비어간다. 저축이. 예.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원래 경제활동 참가자 중에서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들. 예, 예. 그게 실업자니까. 예, 그 전에 그 김프로님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게 경제 활동 잘 안 되는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 그분이 주머니가 좀 두둑하면 경제 활동 좀 힘들어도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많이 쏟아부었던 재정들이 조금은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얘기고 요즘에 또 뭐 유행어도 아닌 유행어 배드 이즈 굿 뭐 나쁜 뉴스는 좋은 뉴스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좀 덜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승세라기보다 네. 뭐 일단 금리가 시장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우후죽순처럼 글쎄요. 삐죽삐죽. 반등을 했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8월에 뭐 이틀 올랐습니다. 3일 올랐습니다 하다가 예. 8월 말에 뭐 배드이스 굿 상황이 연출이 되고 뭐 예. 잭슨홀에서도 별거 없고 하니까 예. 일단 반등을 한 주인데 이번 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은 휴장이에요. 예, 오늘은 미국 시장 노동절이죠? 휴장입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요. 이게 좀 제가 요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뒤를 쫓는 SK 하이닉스가 디램 점유율 30%를 돌파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야,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삼성전자였죠. 6%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외출 중에 오랜만에 저 시세표를 보다가 이게 무슨 일? 삼성전자 6% 오르는 거는 1년에 한 2번 있는 경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이나 있다고요? 2번. 두어 번이나 있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 삼성전자는 저도 되게 좀 의외였던 게,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던 얘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금요일에 보도된 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한다. HBM3를 납품하게 된다라는 보도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꽤 좀 내부에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퀄리티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가 간들간들하다.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뭐 다행히
품질 테스트가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아까 얘기 들었던 게 이게 전반적인 시장은 안 좋은데 개별 주식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에 요 네. 얘기가 사실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D램 상황이 전반적으로 워낙 안 좋은 안 좋다 상황이기 보니까. 때문에 이 HBM이 미치는 영향이 D램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 삼성전자의 D램 매출의 시장 점유율이 그 42.8%에서 38.2%로 4.6%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게 그 삼성전자가 1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 D램 점유율은 무조건 삼성전자가 4 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2 그 정도 20% 40% 이 정도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31.9%로 3대 찍었는데 네. 전 분기에 24%였습니다. 무려 7%포인트가 올랐어요. 그 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주 획기적으로 감산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D램 시장 전반이 안 좋은데 예. 그러니까 조금 소수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HBM이 생각보다 굉장히 포션이 큰데 성장세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서치들 쪽에서 이번 올해 HBM의 어떤 그 성장률은 진짜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다. 50% 성장할 것 같다. HBM만. 예. 예. 근데 결과를 뜯어 보니까 거의 10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야, 50%도 대단한 건데 예. 그 더블이라 이거죠? 더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다음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 왔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쪽 부분에서 조금 그 그렇죠.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한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 됐는데 와 이게 HBM이 D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포션이 커졌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D램 업체들은 D램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HBM은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똔똔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면서 예. 사실 HBM이라는 게 그 D램을 이렇게 위로 쌓은 거잖아요. 이렇게 후공정에서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에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더 관심을 받는 거는 이런 업황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그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됐던 거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또 부여를 해보자면은 품질 테스트를 조금 미흡했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 그렇긴 같아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죠. 듀얼 삼성전자마저도 핵심은 듀얼을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선 수급을 SK에만 한다? 그 좀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삼성전자가 따라와 주기를 좀 기대하면서 좀 유도한 네.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그 이게 HBM 한다면 이렇게 뚫는 거 있잖아요. 후공정 쪽. 그거는 이제 TSMC 쪽에 좀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TSMC 후공정에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잘 못 늘려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삼성전자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풀 패키지로 받아오는 겁니다. 아, 그거 하고 뚫는 것까지. 그러니까 후공정 완전 최종재까지. 그러니까 TSMC 것까지 갖고 온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AMD 쪽에는 그렇게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예. AMD는 사실 전체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작죠. 예, 전체 인공지능 반도체 예. 쪽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97%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뚫어준다면 좀 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같이 협력업체들 국내 협력업체들까지 더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D램도 글쎄. 그러니까 HBM 아니더라도 이게 네. GDDR이라 그래서 이제 그래픽카드 옆에 이렇게 쫙 붙어 있는 DDR 그 D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릴 때 우리 D램들도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뉴스로 그 뉴스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6% 삼성전자 상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권 팀장이 1년에 두어 번이나 올라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나온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장은 뭐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2차 전지라든지 하이닉스도 빠졌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6%
역대 상승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상승세가 9월장의 성격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라는 예. 가능성을 한번 열어본 건데 아.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장 같아요. 그게 이어질까?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있는 반도체 관련 장비 뭐 이런 업체들도 랠리를 해준다면 상당히 큰 변화의 가능성을 한번 시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한 건데 네. 그 메타하고 LG전자가 손을 잡고 그 MR기기 있잖아요. 예. AR, XR 요거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IT 산업의 이제 그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는 이제 XR 기기 쪽이고 하나는 인공지능 쪽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인공지능 쪽에서는 우리나라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 MR기기 쪽, XR기기 쪽에서 가상현실이죠. 이게 LG전자가 또 메타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구도가 세 군데가 돼요. 삼성전자하고 구글이 하고 있는 XR 쪽이 있고 애플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번에 이제 메타하고 LG전자 이게 3대 진영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뉴스 나오는 거 조금 더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요새 조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 지금 독일에서 국제 가전 전시회 이파라고 부르거든요. 이파, 예. IFA 2023이 열리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신기술들도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 그 로봇들이 꽤 많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도 좀 이제 그 함께 보시면은 요즘 글로벌 IT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8월 무역 수지 3개월째 불황형 흑자다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근데 뭐 불황형 흑자죠. 이게 보통은 수출이 늘어나서 흑자가 나는 거를 좋은데 예. 수입이 줄어서 나타나는 거를 보통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전통적인 의미의 불황형 흑자라고 보진 않는 게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 지표가 지금 6월, 7월, 8월까지도 이제 플러스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는 조금 탈출하는 그렇죠. 거를 뭐 예를 들면 보여주고 적자폭이 있다는 거고. 계속 확대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뉴스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전면적으로 경기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맞는데 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한 이슈가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제품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수출 지표에서 제품을 지금 같이 보여드리면은 지금 반도체가 마이너스 20%로 가장 주력 품목에서의 플러스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그 전에 보통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나마 마이너스 20%라는 거는 전월 동기 대비로는 늘어나고 있는 저 겁니다. 수출액입니다, 저게 그죠? 예. 예. 수출액이고 전월 대비로는 반도체 수출이 15% 증가했습니다. 7월 대비. 예, 7월 대비해선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20% 하락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석유 제품 쪽은 여전히 좀 감소폭이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그 중국하고의 경합이 되게 좀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LG화학이 여수 NCC 공장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자재료 쪽을 축소하고 네.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제 아예 체질 개선 쪽으로 좀 틀고 있다는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일반 기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요. 자동차는 계속 좋군요. 예, 계속 좋은데 뭐 네. 사실 주가가 좋지는 않아요. 예, 주가가 좋지는 않은 거는 그 예. 미래에 얼마나 더 업사이드 성장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예. 이번에 그 테슬라가 예. 또 가격 내렸더군요. 가격을 고급 내렸어요. 차종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 우려가 자동차 나오고 플러스 있어요. 28.7 저거 의미가 있는데 저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수출이니까. 그죠? 예, 예.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미국 현지 시장에서 전기차를 뿜뿜뿜뿜 했으면 예. 그죠? 예, IRA 수혜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주가가 달라졌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자동차 재고 같은 경우는 그 액 기준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 회사들이 설명하기로는 네. 지금 예전보다 좀 더 고급 차종이 네. 많이 팔리다 보니까 대수 기준이 아니라 예. 금액 기준이다. 예, 예. 근데 대수 기준으로 하면 거의 코로나19 정도 수준
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 재고가 이제 안 팔려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얼마나 이 성장세를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피크아웃. 근데 제 지인 중에 친구 중에 그 최근에 스포티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단톡방에 친구들 다들 야 기아차에 아는 사람 없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딸내미 사주나 뭐 해서 스포티지를 했는데 1년 기다리라 한다고 좀 빨리 받을 방법 없을까 그래서 다들 없대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유럽이랑 미국 쪽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거 아니군요. 이거 아까 제가 메모리 쪽이군요. 이렇게 네. 디램 쪽 표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쪽은 그 메모리 반도체 초과 공급률이에요. 이 초과 공급률 쪽이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로 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아요. 저기 저 뒤에 오른쪽 아래 네. 3분기, 4분기 가면서 그러네. 초과 공급률 낮아지고 있는 측면을 보면서 네. 이제 앞으로 공급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고 중국의 수요가 좀 살아나 주면은 좀 그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지역별로는 미국이랑 유럽연합 쪽, 중동 쪽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 중국과 아세안 쪽의 수출은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뭐 의료기기라든지 미용기기, 라면 뭐 이런 쪽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그 규모 자체가 지금 전체 수출 시장을 움직일 정도로 크진 않지만 지금 지역별로 지금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는 지역에 주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 추경 없다는 정부 세수 결손에 역대급 기금 여윳돈을 투입한다. 추경은 안 한 대신 뭔가 돈을 쓴다 이거군요. 예, 요즘 세수 부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수는 이제 수출과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실적,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같은 세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최근에 세수 결손분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전에도 한번 보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 쪽을 좀 손을 대기로 했어요. 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기금은 지금 외평기금. 예. 외평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 팔아가지고 원화 사는 그 기금인데 요 기금이 그 과거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우리가 올라서 그냥 그 위에서 쭉 가고 있죠. 예. 그래서 막 변동성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그 외환을 안정화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올랐으니까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급등락이 있을 경우에 그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평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조 원 정도를 그 기금 외평기금에 있던 거를 공자기금으로 넘겨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세수결손분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인데 전년보다 43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남은 5개월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50조 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60% 정도는 중앙 정부가 감수를 해야 되고 40% 정도는 또 지방 정부가 감소가 감안을 이거를 좀 또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20조 원 정도는 이제 공자기금 재원으로 좀 메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전반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게 경제가 좀 좋은 곳에서는 좀 더 많이 걷고 안 좋은 곳은 좀 더 지원을 하면서 정부가 이 경기를 좀 보완을 하잖아요, 경기 변동성을. 근데 그럴 수 있는 정부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결국 기금에 또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고 세수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에 대한 의존이 이렇게 강한가라는 생각. 법인세 준 게 대부분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워낙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여기서 다들 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업 그 재무제표에 보면은 법인세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법인세 잡혀 있는 게 지금 내서 잡힌 게 아니라 내년에 낼 거 잡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엄청 줄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년 세수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 이제 살림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저게. 예.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을 이렇게 벌어와야 애들 학비도 내고 뭐 가전제품도 사고 하는데 예. 그죠? 또 식생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주니까 그러면 이제 야 은행에 있는 거 좀 털어쓸까? 혹은 은행에도 없으면 야 그래도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빚이라도 좀 내? 이런 판단이라기보다는 야 조금 우리 좀 절약하자 이런 모드가 강한데 지금 이 얘기는 오히려 저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엄마의 비자금을 살짝 꺼내 쓴. 비자금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활하시다 보면 네. 이게 원래 이 정도 쓰려고 생각해놨다가 이 공자금 저걸로 전하는 조금 거? 아껴 써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빼놨는데 네. 그럼 이른바 불용 예산 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빼서 지금 세수 결손분을 좀 내고 그러니까 있는. 사실 돈 잘 벌면 이런 걱정 안 하는데 나라든 집이든 어쨌든 밖에 나가 돈을 잘 벌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제 뉴스 3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